3월 12일입니다. 오늘 경향신문부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조선 거 보고 마지막에 사설 간단히 볼게요. 오늘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이걸 가지고 강독을 할 지적 수준도 안 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진짜 좀 할 때마다 창피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적어도 그날 아침 조간에 실린 사설 칼럼들 중에서 제가 나름 진짜 엄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좀 믿고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괜찮은 글들로 제가 모르니까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경향신문 거요. 이게 뭐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그런 걸 배우는데 이제 구체와 추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막 가장 우리가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추상에서 구체로 갈 수도 있고 구체에서 추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좀 익숙한 구체적인 사례에서 시작을 해서요. 좀 더 추상적인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보편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이 글 같은 경우도 앞에 두 단락이 이제 물가 얘기를 시작하면서 시장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자기 주관적인 경험을 얘기를 했잖아요. 오이 집었다 놨다. 근데 실제 비싸요. 저 얼마 전에 마트 갔는데 진짜 비싸요. 애호박이 한 개 5천 원인가?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주관적인 경험에서 이제 좀 객관적인 팩트를 갖다가 데이터를 언급을 했죠. 좀 추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물가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단락 넘어가고 두 번째 단락은 이걸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물가 상승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원 인플레이션율 세 가지 지표를 갖다가 다 데이터를 인용을 했는데 친절하게 다 설명을 붙였어요. 당해 소비자 물가지수 어쩌고 전년도 물가지수 어쩌고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요.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140개 생필품 가격 변동, 생활 물가 상승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농산물이나 석유를 제외한 물가를 나타내는 근원 인플레이션율. 뭐 이거 우리가 용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친절하게 이렇게 용어를 풀이를 해줬다는 게 좀 주목이 되죠. 좀 더. 어쨌건 숫자 들어가면 글의 신뢰성은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이죠. 즉 어떤 기준, 뭐 무슨 물가 상승률을 갖다 들이대도 물가는 오르고 있고 당연히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다. 그 다음 단락.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연결어구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물가를 모른다. 그렇죠? 직접 장을 볼 가능성이 낮으니 오늘 이 칼럼 말고 다른 칼럼을 보니까요.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제 특권 박탈이나 이제 이런 걸 언급을 하면서 약간 뭐랄까 굉장히 시니컬하게 썼더라고요. 국회의원을 한 3선 4선쯤 하게 되면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어진대요. 다 옆에서 해주니까 폰뱅킹도 못 하게 되고 뭐랬더라 구두를 못 닦는 데나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죠. 직접 장을 볼 가능성이 낮으니 물론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직접 장을 볼 가능성이 낮으니 또 이분들은 뭐 여기서 장이라는 게 뭐 마트란 개념을 포괄해서겠지만 시장 전통시장 안 가시겠죠. 잘 물가에 민감할 리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 친윤 친명 참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는 진짜 아직까지도 인물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게 신문 정치 기사를 봐도 지금 선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죠? 정책이나 비전이나 어떤 대안 제시 이런 것에 관한 싸움은 없고 다 오로지 사람 중심으로 헤쳐 모이는 정치를 하고 있죠.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삶을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글을 쓰신 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개인별로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근데 평균 34억 원이다. 평균 34억 원. 서민들은 뭐 죽을 때까지 만져도 못 보는 돈이죠. 재산만 따지자면 한국의 상위 1%보다 더 작은 비중의 사람들이 서민의 대표를 자임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도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전문직이고 시장에 안 갈 것 같은 그렇죠. 마트 시장 안 갈 것 같은 이들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아주 그냥 고급 귀족 무슨 사교 클럽처럼. 자, 이 사람들이 과연 시민의 마음을 읽고 정치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글하고 이 다음 글하고 좀 결은 다른데 여기서 이제 이 정치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비례대표제 확대라는 부분이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례대표제가 사회 각계각층 정말 이렇게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갖다가 제도권으로 정치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비례제도라는 것도 잠깐 생각을 해보고요. 좀 인상 깊은 글입니다. 마지막 문장. 통제할 수 없는 거래담. 저기 멀리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 그 다이아몬드 수저들한테 권력을 주고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죠. 자, 근데 그래서 이 세 단락은 이제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물가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그 다음 단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가는 단순히 물건 가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소한 주제일까? 아니다. 물가는 하찮은 사안이 아니다. 사소한 하찮은 같은 말이죠. 사소한 주제일까? 아니다. 하찮은 사안이 아니다. 사소한 하찮은 동어 과목 피한 거고요. 사소한 뭐 같은 단어잖아요. 사소한 주제일까? 아니다. 하찮은 사안이 아니다.
그렇죠. 기후위기부터 국제유가, 환율, 전쟁, 원자재 가격 정말 종합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실제 뭐 저도 이쪽을 자세는 모르지만은 진짜 이 물가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국내외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정치 상황까지 맞물려 가지고 어렵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깨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정말 실력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물가를 논하고 다룰 줄 아는 정치인이라면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쩌면부터 이 문장 좀 볼게요. 어쩌면 이 내용은 뭐 다 아시겠죠. 물가에 가장 둔감한 직종이 법조계, 뭐 법조 귀족이라고 그러죠. 일단은 뭐 법조인들이 일단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법조계 출신이 대통령이고 국회에서도 가장 많은 직업이 법조인 출신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 문장을 제가 왜 보자고 한 거냐면요. 틀린 문장은 아닌데 정확한 문장은 아니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우리가 어쩌면이라는 표현은 어떤 때 쓰죠? 뭐가 추측을 할 때 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무관하지 않다. 이건 단정적인 말로 끊어버렸잖아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요. 어쩌면 뭐뭐 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않을 것이다.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문장이 정확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이라는 처음에 이 부사를 썼다는 거는 뭐냐면 추측, 단정이 아니라 추측이나 어떤 가정의 상황을 했기 때문에 뒤에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딱 끊어주는 것보다는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쪽으로 끊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가를 논하고 다룰 줄 아는 정치인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그걸 찾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총리였나요? 국무총리였나? 청문회 때 버스 요금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청문회 들어갈 때 장관이나 총리 들어갈 때 다 외우고 들어간대요. 버스 요금, 택시 요금. 예. 근데 정말 이 생활 물가를 모르는 서민들의 삶과는 먼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 드디어 이제 시장으로 갑니다. 만일 정치인들이 시장을 자주 다닌다면 여기서 이 자주 다닌다면은 뭐냐면요. 자주라는 게 말 그대로 뭐 여러 번 간다는 뜻이라기보다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거 때 그 가서 먹방하려고 저기 떡볶이 먹방하러 가는 거 말고 평상시에도 이벤트성으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장을 많이 다닌다면은 그렇다면 언론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꼭 보면 선거 때 가서 그냥 먹방하고 앉아 있죠. 4년에 한 번씩 먹어요 이분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4년에 한 번씩 어묵 드시고 떡볶이 드십니다. 자, 선거의 구호도 뭐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식상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뒤에 구체적인 이야기. 추상적인 뭐 뜻을 받들겠다 이런 게 알맹이도 없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식상하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시민의 삶을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멋진 표현입니다. 정치가 일상에 들어온다면, 그렇죠. 저기 높은데 그 펜트하우스의 그런 게 아니라 서민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면은 시민들의 삶도 달라지고 이분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겠죠. 자, 이제 다음 달이 선거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에 다 이제 단골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렇죠. 명함 돌리고 악수하고 떡볶이 먹방 하겠죠. 근데 그러나 이제는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물어보고 따져보자. 그렇죠. 이걸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따져봐야 된다.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안귀령인가 젊은 그 앵커 출신 되게 전 89년생인가 젊은 도봉갑에 공천을 받았어요.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갑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분은 도봉구 산 적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다녀줬죠. 이제 아무튼 도봉갑에 공천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막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막 이제 악수하고 명함을 뿌렸겠죠. 근데 어떤 시장 상인이 송곳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기 무슨 동인지 알아요? 대답을 못했대요. 모르지. 시장 가서 막 안기령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상인이 이제 짜증이 난 거야. 시장 상인들 맨날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낙하산이잖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낙하산이에요. 그 지역 출신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시장에 여기 이 골목이 무슨 동인지 알아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네. 그죠? 마지막 단락이죠. 시장은 그쵸. 이게 어떤 정말 서민의 삶과 서민의 정치 논쟁이 벌어졌다. 옛날에 우리 조선 후기에 양반의 삶을 비꼬는 무슨 판소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판소리 또 뭐 있죠? 뭐 마당극 이런 것 전부 다 장날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표현 나죠. 3.1운동도 결국 저기 천안인가요? 아운의 장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모르지만 뭐 관할을 습격해 부패한 관리 소탕 이게 뭐 동학혁명을 얘기하는 건지 임꺽정난을 말하는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시장이라는 게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는 게 서민의 삶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준 장소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을 해서 상당히 잘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도 좀 어렵지 않으면서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글이고요. 다음 걸 볼게요. 자, 읽어보셨겠지만 청년은 무조건 약자? 너 아니다. 노인 먼저 줘라. 재밌는 게 이거 유심히 보셨어요? 글쓴이 저자 이동수 청년정치 크루 대표예요. 88년생이더라고 찾아보니까. 이분이 재밌는 게 이동수 이게 조선일보인데 저는 이걸 고르고 나서
웬일이야? 조선일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제 이동수 이 사람은 88년생 좀 젊은 사람인데 외부 필진으로 이제 조선일보에 기고를 하고 있고 이분이 보니까 젊은 사람이 글을 잘 쓰더라고요. 조선일보, 한국 진보 보수 매체 안 가리고 글을 다 실어요. 그리고 본인이 쓴 책 제목이 뭐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다. 상당히 좀 그래서 조선일보 답지 약간 조선일보 답지 않은 글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작 본인이 청년인데 청년한테 퍼주지 말고 노인한테 갖다 주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기특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 단락. 요새 말로 힙하다. 힙하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 힙하다를 요새 말로, 우리 말로 바꾸면은 뭔가 세련됐다, 인기가 좋다 그런 뜻이겠죠. 강남이나 성수동처럼. 그런데 저는 참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진짜로. 그쵸? 비싼 저녁 먹고 있을 때 폐지 줍는 노인분들 지나가실 때 한껏 멋을 낸 청춘 남녀 사이에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폐지를 줍고, 저는 이 문장 읽으면서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껏 멋을 낸 청춘 남녀가 성수동에서 비싼 뭐 밥을 먹고 있어요. 그 옆을 갔다가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폐지를 줍고 지나. 이 둘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수동에서 비싼 밥을 먹는 이 청년이 나중에 폐지를 줍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처음에 공무원 들어왔을 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수급자 책정 업무를 했어요. 기초수급 신청하신 분들 가정 방문을 해요. 가정 방문 생활 실태 조사를 하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 이제 소득 재산 조사를 해가지고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일을 했는데, 제가 한 두세 번 기억이 나는 게 과거가 정말 화려한 분들이 있었어요. 장군 출신을 봤어요, 제가. 정확히 대령인가 장군인가 군 고위 간부 출신이에요. 솔직히 연금만 가지고도, 근데 이분이 뭐 사업을 실패했는지 어쩌는지 그래가지고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봤고, 또 무슨 비슷한 경우로 뭐 옛날에 진짜 크게 공장을 운영했는데 망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결국 자식들하고도 인연이 끊겨서 수급 신청을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 한껏 멋을 낸 청춘 남녀, 니네 젊다고 까불지 마라, 돈 많다고 까불지 마라, 니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람 누구나 다 늙는 거거든요. 부라는 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좀 너무 시니컬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생각해봤습니다. 누구한테나 불행은 올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누가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오, 나이 든 건 죄가 아니라고 했나? 왜 했나라고 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 맞거든요. 나이 든 건 죄거든요, 지금 이 현실이. 참 슬픈 그림이다 이걸. 굽은 허리로 힘겹게 이 역할을 끌고 있는 그 노인들은 단지 늙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시시포스, 이게 시지프스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시포스가 이제 그 정식 어떤 우리말 발음이 맞는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스 아시죠? 신들 가지고 장난치다가 까불다가 결국은 형벌 받는데, 무슨 형벌 받냐면은 이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산 밑에서 꼭대기까지 커다란 바위돌을 갖다 올리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냐? 한 번은 안 끝나죠? 올려놓으면 퉁 떨어져요. 다시 올려요. 죽을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시지프스입니다. 시지프스.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 무거운 형벌의 대명사겠죠, 시지프스. 이 시지프스한테 벌을 준 사람이 제우스거든요. 신들의 왕 제우스. 제우스의 분노. 이런 걸 보면 좀 글빨 있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갖다 쓰는 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실태조사.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작년에 처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작년에 처음 했다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락 마지막에서는 이제라도 지자체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하고 뭐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소가 아니라 상당히 의외의 사실이죠. 이게 작년에 처음 했다는 거예요. 폐지 노인은 솔직히 우리가 본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다. 자,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사회가 소외된 집단을 얼마나 무심했는가를 새삼 깨달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얘기로 넘어갑니다. 정치권은 다 읽어보셨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이 이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 유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금수저 흑수저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2015년도에 유행어 1위가 금수저 흑수저. 수저계급론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흑수저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유행어 2위가 헬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 이때가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이전이었는데 2015년도에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을 한 거예요. 집 한 채 살려면 평생을 벌어도 못 사고 이제 애 안 낳기 시작한 추세가 확 드러난 것도 이때부터고, 젊은이들이 애국심은커녕 이 나라를 갖다 비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탄을 한 거죠. 헬조선.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어떤 계급 구조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2015년도인데 이제 그때 이후에 실제 청년들, 이걸 제가 왜 하냐면요, 일선 지자체도 청년 관련된 업무가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청소년 팀에서 청년 업무를 갖다가 했고, 그걸 처음으로 담당했던 사람이 저기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사람이에요. 네. 청년 업무 처음 했던 게 우리 손정훈입니다.
이때 실제 청년 정책이 막 쏟아지고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청년 수당을 갖다가 주기 시작했죠. 청년 기본소득인지 뭐 청년 수당인지 돈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달래기 위해서 이제 기성 정치권이 그 다음 단락 단편적인 세대론. 자, 앞에 단락의 첫 단순한 세대론, 단편적인 세대론 같아. 여기도 이렇게 동어 반복을 피해 주는 거예요. 단순한 세대론. 근데 단편적인, 이것도 이런 것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동어 반복 피하는 겁니다. 단순한, 단편적인. 이 속에서 진짜 약자들의 삶을 못 찾아요. 저는 이 글이 좀 통찰력이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단순하게 나이만 가지고 청년, 노년 이렇게 갈라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결론은 이제 노인들한테 돈 주자는 얘기인데, 좀 더 관찰력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폐지 줍는 노인. 노인 중에도 솔직히 부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폐지 줍는 노인. 그리고 중장년 여성 중에서도 골프 치러 다니는 아줌마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시는 그런 여성분들, 그리고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5060 남성들. 자, 그리고 더 그 다음 단락 보면서 저 좀 정말 공감을 했어요. 이 청년 담론도 뭐냐면은 보세요. 지방 공장에서 일하는 고졸 청소년들을 배제된 채 수도권 4년제 대학이 다니는 청년들에게 집중됩니다. 실제 보면요, 청년 정책, 우리 지자체 청년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 보면 옛날에 1,000원 학식 한때 유행했잖아요. 지금 좀 들어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 학생 식당에 1,000원으로 애들 밥 먹이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대학 다니는 애들 위한 거였거든요. 대학 못 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뭐 취업 패키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면접 보러 갈 때 정장 지원하고. 근데 사실 공장에 면접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장 입고 갈까요? 그렇죠? 최소한 정장을 입는다는 건 중견기업 이상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잘 짚은 부분이라고. 똑같은 세대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계층 분화가 있는 거고,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게 언급해 줬다는 게 좀 통찰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자들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 뒤에 나오잖아요. 1,000원 아침밥 정치인 얘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한 저들의 삶, 저들의 삶을 돌아봐야 주는 정치인 없잖아. 저들의 삶이 바로 앞에서 말한 뭐 폐지 노인이나 저숙련 일자리 중장년 여성이나 단절 5060 남성 같은 진짜 약자들, 찐 약자들, 이들의 삶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 이런 좀 잘 쓴 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청년 정치 크루 대표지만, 본인이 청년이지만, 그러니까 뒤에서 두 번째 단락 보고 있어요. 이 단락은 참 이 글이 무게가 있는 문장 같아요. 두 번째 문장. 2030 세대는 이 사회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이지 뭘 퍼준다고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거지 새끼냐, 돈만 주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2030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은 가장 이 공정성에 대해서 민감한 세대잖아요. 또 정말로 손이 절대 안 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 참 재밌는 게 조선일보인데, 여기 공정상식, 이게 누구 말인지 아시죠? 공정하고 상식. 제가 이거 보고 읽어보고 이게 조선 맞나 알고 봤더니 외부 필칭 글이었어요. 공정하고 상식, 이걸 바라는 거니까 시스템 자체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뭐 우리가 뭘 받아 먹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공정한 경기장에서 우리가 승부를 해보겠다. 이게 2030의 마인드라는 거죠. 우리가 거저 뭘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좋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퍼주기식, 포퓰리즘의 어떤 이렇게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럴 돈이 있다면 먼저 지원해야 할, 뭐 의도를 가지고 썼을 수도 있겠고 뭐 보기 좋으라고 썼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청년 정치 크루 대표가 또 이런 글을 썼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끼니와 병원비를 걱정해야 되는 저소득 노인들을 갖다가 먼저 지원을 해줘라. 좀 뭐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기특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이제 공천이 끝나면 이제 공약이 막 쏟아질 겁니다. 지금 공천 단계니까 막 친윤 친명 그러죠. 이제 공천 끝나면 이제 세대별 공약을 쏟아낼 거죠. 근데 접근법을 유심히 봐라. 청년은 약자라는 식의 이 뭉뚝한이 뭐냐면 앞에서 말한 단순한 세대론, 단편적인 세대론, 여기서 말하는 뭉뚝한 세대론,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뭉뚝한까지 동어 반복을 그러니까 이런 글은 보면은 딱 좀 디테일해서 잘 쓴 글이라는 게 느껴지는 글이에요. 일부러 의식적으로 피한 거예요. 단순한 세대, 단편적인 세대, 뭉뚝한 세대, 이렇게 세밀하게 접근하는 정당에 표를 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명문장입니다. 디테일,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디테일은, 그러니까 세밀하게 접근하는 게 바로 디테일이잖아요. 디테일은 결국 뭐냐면 애정과 관심 어린 관찰에서 나온다. 예, 저는 오늘 이동수라는 사람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라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뭐 제 혼자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잘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생각해 볼 거리 있었고요. 마지막은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파주 한민고, 이게 사실 좀 학부모사에 많이 유명합니다. 지금 여기 그 경기 북부권의 신흥 명문고로 부산. 이제 여기 읽어보셨겠지만 원래 그 군자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70%인가?
여기 나오죠. 70%가 이제 군자녀. 이게 왜 이제 이걸 세우냐면은 그 직업 중에서요. 이제 어떤 그 뭐랄까 이제 사기업은 그렇다 쳐도요. 공무원 넓게 봐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전근이 많고 애들 수시로 전학을 다니는 직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판검사. 판검사는 절대 한 군데 오래 안 놔두거든요. 향판이란 제도가 있어가지고 향판 제도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고향에 눌러 앉는 판사들도 있지만 대체로 특히 검사들 같은 경우에 절대 한 군데 안 둬요. 검사 한 군데 두면은 그 지역의 토호가 돼버리니까 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판검사들은 전근을 굉장히 자주 돌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군인이거든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판검사들은 우리가 걱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다들 알아서 자녀 교육 잘 시킵니다. 잘 보니까. 근데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전학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런 건 정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민고를 세웠고 전 학생 전원 기숙학교. 그러니까 뭐 아빠나 엄마가 아버지나 엄마가 뭐 어디로 전근을 가도 그냥 그 학교에 다닐 수 있게.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성공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꼭 서울대 몇 명 보냈다는 게 성공의 단은 아니겠지만 좋은 학교의 지표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신흥 명문고로 부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민고 모델을 갖다가 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좀 전파를 하자. 이 내용이에요.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걸 왜 골라 뽑았냐면요. 이제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 뭐 인구 위기 이런 얘기를 할 때 지방의 소멸 위기가 원인을 딱 두 가지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교육하고 의료예요. 교육하고 의료. 한창 애들 키울 나이 학부모일 때는 교육 때문에 지방을 떠나서 서울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하고 나중에는 늙어서는 병원 다녀야 되니까 이제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고 의료만 잡으면은 그 지역 인구를 붙잡아 둘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교육하고 의료 쪽에다 방점을 두고 있고 우리도 지금 당장 지금 뭐 경기 북부 의료원, 동북부 의료원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뭐 교육 특구 지정도 됐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교육하고 의료라는 부분이 지방 소멸의 위기의 요인인데 그 중에서 하나인 교육의 위기를 갖다가 좀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로서 파주 한민고의 성공사를 갖다가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글이라서 그래서 그냥 사설 하나 골라봤습니다. 요건 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고 이건 롤 모델로 삼아야 될 것 같지 않나.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